네, 계속해서 승부주 1라운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서울경제TV 포커스온 김선윤 전문가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그 삼성전기가 이제 호실적이 기대면서 조금 좋은 모습 보이다가 역시나 이제 숫자를 좀 확인하고 가려는 모습일까요? 3거래일 연속 좀 음봉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좀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실적이 조금 역시나 체크하는 것 같은데 실적 괜찮을 거고요. 중요하게 보셔야 될 자리 어쩔 수 없어요. 현재 보시면은 제가 그간 계속 강조드렸었던 이 나름의 박스 구간이거든요. 여기 구간대. 고점으로 치자면은 약 한 15만 원 후반대에서 16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여기 자리 이탈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 자리 이탈 안 나온다면은 다시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대에서는 아직은 특별하게 문제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강조드렸었던 것은 조정을 이용하셔서 매매 대응하셔야 되고요. 사실 최근에 시장 자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좀 밀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보다는 오히려 재반등의 기회를 보시고 반등 시 관심을 가져보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대표님 지금 삼부토건에 대한 수익률이 높은데요. 저는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삼부토건을 꼭 우크라이나 재건 때문에 오르긴 했지만 앞으로 금리 인하 시점이 다가오면은 어쨌든 금리 인하 수혜주는 건설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런 관점으로 좀 중장기적 투자도 가능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삼부토건이 사실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으로 제가 본 거지만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이슈도 있어요. 근데 단발적인 악재는 터졌습니다. 주가 조작에 대한 이슈 자체가 좀 불거지면서 작년이죠. 작년 5월부터 시작해서요. 이렇게 한 5배가량 올랐었는데 이게 좀 시끄럽습니다. 근데 조만간 좀 안정될 것 같고 또 하나 좀 걱정스러운 것은 보호회수 물량이 조금 시장이 좀 풀리게 됩니다. 이에 따른 좀 영향이 있겠지만서도 그래도 현 시점에서 봤을 때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대한 전쟁은 종식이 될 것이고요. 그와 관련된 매출은 계속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들이 한번 반등이 나오고 잠깐 쉬는 모습이지만 다시 상승할 겁니다. 그래서 삼부토건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연말까지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 주신 것처럼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까지 맞춰본다면은 수주 모멘텀도 긍정적이겠죠. 그래서 이래저래 나쁠 게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정 시마다 매수 대응하시는 전략은 유효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리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오셈도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수익률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CXL은 일단은 계속해서 좀 시세를 좀 보일 때가 있어서 앞으로 전략을 좀 어떻게 잡아가면 좋을까요? 네, 네오셈 같은 경우는 CXL 대표주로서 엑시콘도 같이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최근에 이제 주가를 보시면은 역시나 시장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바닥에서의 되돌림 반등이 6월 초에 나오면서 상승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서도 10월 18일부터 19일까지 큰 양봉이 나와줬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대비해서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좀 보여줍니다. 어찌됐든 HBM 다음으로는 CXL이 갈 수밖에 없고요. 삼성은 이미 하반기부터 2.0부분에 대해서 양산을 시작했고요. 내후년에 본격적으로 조금 커지게 될 것 같은데 다만 조금 보셔야 될 것은 당분간은 HBM이 대세가 될 수밖에 없고 추후에 수주 물량을 다 소진한 이후부터 해서는 나올 수 있어서요. 1년이나 2년 뒤에 큰 시장을 보는 게 맞아요. 하지만 이슈는 계속될 겁니다. 그래서 조정을 이용해서 대응하실 때 다만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건 긍정적이지만 중기적 관점에서는 반등 나와서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 대응하시거나 장기로 보시거나 이 두 가지 패턴을 보고 대응하시는 전략이 필요할 겁니다. 네, 짧게 보거나 단기로 보거나 라는 조언 남겨주셨으니까요. CXL 관련주들은 반도체주가 약할 때도 한 번씩 좀 테마를 이루면서 강세 보일 때 있으니까요. 점검 좀 받아보았습니다. 네오셈 그래도 좋은 수익률 기록하고 있으니까 전략들 계속해서 체크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시간외 특징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종목들 자리하고 있을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시간외의 특징주입니다. 대오 AL, CCS, 소니드, 우리바이오, 오성 첨단 소재 자리하고 있고요. 어제 시간외에서 해리스 부통령 관련주가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하루 만에 후원금을 1,000억 원 넘게 모았다고 하고요.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와의 지지율 격차가 2%포인트로 좁혀졌습니다. 과연 오늘 시장 안에서도 해리스 부통령주들이 강세 이어갈 수 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이 중에서는 어떤 특징주를 조금 더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뭐 큰 테마들인데요. 우선 대오AL이 100억 원 규모의 3자 배송 유상증자 이슈가 좀 발생했고 시간에 상한가 들어갔고요. 또 하나 체코에서 원전 이외에 철도에 관련해서도 한번 좀 논의를 해보자라는 얘기가 또 들려옵니다. 자, 이에 따라서 뭐 대오AL, 현대로템, 대아TI가 관련주로서 거론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슈도 참고해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또 어제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죠. 그래서 향후 현재 신고가 패턴인데 향후의 흐름도 나쁘지 않을 거다, 좋아질 거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어제 이제 보니까 초전도체 테마가 다시 한번 좀 바람을 불러일으킨 것 같습니다. CCS의 대주주 퀀텀포트가요, 상온 초전도체 제장을 주장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CCS뿐만 아니라 어제 선한 같은 경우도 시간외로서 6%가량 올랐고요. 아센디오 같은 경우도 5%가량 시간외로 급등을 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도 시간외로 5.5%가량 상승을 했거든요. 관련주들이 대거 상승을 했습니다. 이 이슈 자체가 오늘 아마 시장을 장악할 겁니다. 그래서 초전도체 테마가 단기 패턴상으로도 종목들이 대부분 다 바닥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번 올려치게 된다면 시원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타 대응을 하신다면은 초전도체 관련주들은 꼭 한 종목씩은 넣어두시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역시나 그 대선 이슈가 뜨겁습니다. 민주당 진영에서는 그 마리화나 자체를 의료용 대마 자체를 연방 정부 차원에서 승인하려고 합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바이오 같은 경우도 상승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고, 오성 첨단 소재도 어제 상승이 나오고 시간외로도 좋은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테마 역시 쉽게 죽진 않을 것 같다. 다만 이제 마리아나 테마는 단기적 이슈이기 때문에 큰 그림보다는 짧게 방망이 잡고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 정도로 말씀드려볼게요. 네, 시간의 특징주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해리스 부통령 관련주들도 오늘 시장 안에서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갈 수 있을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목해볼 섹터도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HD 현대일렉트릭이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기대했던 예상치보다 한 2배 가까이 잘 나오게 되면서 사실 어제 오후장의 주인공은 HD 현대일렉트릭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도 전력기기주들 추가적으로 좀 더 상승세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보시면 아까 PD님 말씀 주셨지만은 이 전력 관련주들 실적이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HD 현대일렉트릭 실적이 너무 잘 나오니까 모두 좀 기대감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LS 일렉트릭도 어제 보시면 18% 상승 나가있거든요. 그리고 재룡산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급반등하면서 끝이 났고요. 전체적으로 이런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큰 테마가 상승 테마를 그릴 가능성이 높은데, 우선은 초전도체 테마 관련 종목도 보셔야 되고, 그 다음은 전력 설비 관련돼서 변압 송전대학 관련 종목들을 보시는 게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게 반등이 굉장히 가볍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현대일렉트릭과 LS일렉트릭이 대장이긴 하지만 그 외에 다른 종목들도 같이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가온전선 같은 경우도 그에 따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대한전선 같은 경우도 반등이 나올 수 있고, 이래저래 한번 종목을 아침 예상치에서 살펴보셔야 됩니다. 확실하게 이쪽 전력 관련주들은 그림이 너무나 좋다. 완벽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사실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큰 조정이 나온다면은 매수하기 정말 좋은 종목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추가적인 상승도 있을 겁니다. 꼭 홀딩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대표님, 그리고 어제 조금 뜬금없는 특징주 중에 하나가 또 카페24였습니다. 지금 카페24에 대해서 모르시는 시청자분들 있을 것 같아서 살짝 설명을 드리면 인터넷 쇼핑몰을 중개하는 업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중개 수수료로 매출이 이익 전망이 올라가는 회사인데, 이 회사의 좀 특징이요, 대표님. 구글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지분을 7% 정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 최초로 구글이 직접 투자한 또 회사고, 또 유튜브를 또 쇼핑몰을 직접 운영하는 또 회사이기 때문에 카페24 지금 자리 때 저도 관심이 꽤 많던 기업이라 좀 궁금합니다. 좀 중장기 투자 매력도가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 어떻게 좀 대응할까요? 네, 말씀 좀 주셨는데요. 중요한 게 유튜브 쇼핑을 시작했어요. 유튜브 쇼핑. 처음에 사실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약간 조금 사람들이 의아했습니다. 그런데요, 유튜브 쇼핑 시작하고서 5만 명의 정도의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다가 지금은 9만 명, 거의 한 80%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뭘로 이어질까요? 매출 확대로 이어집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카페24가 급반등을 좀 시작한 모습이 어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어제 제가 정텐에서 시가 공략으로 드렸던 종목 가운데 하나가 또 카페24입니다. 자,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은 지난 이제 12월달, 1월달의 고점에 해당하는 부분이 32,000원대 부분입니다. 차트에 보시면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지지하면서 다시 반등이 나온다면 보통 기본적으로 차트 대응상 대응하시는 분들은 따라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렇게 반등 흐름이 나오겠죠. 그리고 고점으로 또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오겠고, 그럼 신고가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머지않아 신고가를 그릴 가능성이 높다. 분명한 것은 실적에 있어서 너무나 이거 완벽해졌다. 바닥에서 올려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카페24는 지속적으로 관심이 필요하다. 다만 이제 너무 급등을 했으니까 급하게 보지 마시고 좀 조정 이용하셔야 되고요. 사실 어제 정텐 방송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이거 급하게 팔 필요 없다. 이제 올라가는 것 같다. 그래서 잘 대응하시고 가면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드려볼게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CCS가 제가 이제 좀 불안하긴 합니다. 지금 이 와중에 지금 막 미 대선이다 뭐다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갑자기 또 뜬금없는 또 초전도체 저도 지금 당해가지고 이슈가 또 불거지면서 관련주들이 좀 올라가는데 이거 좀 위험하지 않나요? 이번에 또 당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위험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터지면 위험할 수가 있지만 빠질 만큼 빠진 상태에서 이슈가 터진다면은 그건 또 단기 급반등의 신호거든요. 차트 보시면요, CCS의 241선 라인을 체크해 보자면 이 검은색 라인인데요. 돌파 시도가 나오면서 잘 갔었고 한 번 더 급등이 나왔던 게 올해 2월달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다시 이 라인을 지켜줘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저항 자리가 완벽하게 형성이 됐어요. CCS 같은 경우는. 근데 여기에서 CCS만 그런 게 아니라 대표적인 종목이죠. 선한 같은 경우도 빠질 만큼 다 빠진 상황이고요. 그리고 신성델타 마찬가지죠. 신성델타 같은 경우에도 빠질 만큼 다 빠진 상태에서 차트 라인 보시면 다들 나름의 지지 저항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선함도 다시 볼까요? 현재 구간대 어떤 자리인가요? 나름의 바닥 자리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슈가 터졌기 때문에 우선 첫 발입니다. 오늘 아마 첫 상승이 크게 나올 수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급하게 대응하시고 불안하고 너무 옛날에 많이 갔던 기 때문에 막 어렵지 않을까 싶겠지만 단기적인 상태에서는 대응하기 괜찮아요. 그래서 단발로 오늘 하루 정도는 대응해 보시거나 아니면은 2, 3일 정도. 근데 이슈가 터졌을 때 이 CCS 같은 경우 차트 보시면요. 정말 많이 올라왔어요. 다른 거 마찬가지지만 이런 상황까지는 갈지 모르겠으나 그래도 최소한 바로 전고점 자리, 여기 자리죠. 한 3,000원대 자리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으니까 참고하시고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그 말씀하시는 표정과 톤을 봤을 때는 오늘의 승부주 CCS일 것 같은데 맞나요? 네, 오늘 CCS고요. 제가 이 시간대 드리는 종목들이 좀 거래량이 좀 급등이 나오면서 올려치는 종목들을 많이 드려요. 그렇다 보니까 CCS도 바닥에서 나름의 N자 패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 10% 상승 보고 대응하는 것도 좋지만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는 거고, 다만 이게 좀 보셔야 될 게 LKK 17을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게 검증 과정에서 또 시간이 걸리다 보니 한 최소 3일에서 5일 정도는 여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보고서 반등 포인트를 보는 거죠. 너무 큰 반등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적당히 조정이 나올 때 매수 대응을 한다면 한 3,500원 정도 이상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큰 비중은 아니지만 적당 비중을 들어가면서 대응하신다면은 재밌는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라운드 승부주 만나봤습니다. CCS인데요. 일단 현재 빠질 만큼 빠져있는 자리에서 새로운 이슈가 붙어있는 상황입니다. 최대 주주인 퀀텀포트가 상온 초전도체를 제작했다라고 주장했다라는 좀 소식 붙어 있으니까요. 오늘 개장하고 나서 아마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좀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또 기분 좋은 수익률까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세한 더 전략들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정오의 템베거에서 전략들 더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